시간을 통하여 함께 살아온 남편을 뜻하지 않은 시간, 이런 원선 부인과 우리 따님 그리고 형제자매님들을 더불어 슬픔을 나누고 또한 그의 삶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하여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다 같이 함께 노래를 부르겠는데 이 노래는 두 사람이 43년 전 결혼할 때 부른 노래로 라고 합니다. 이 노래를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장례식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 이름을 피했습니다. 주무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순서보다도 먼저 그 양육을, 그 삶을 소개해드립니다. 시카고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다 은퇴하신, 그리고 이곳에 있을 때 우리 상배 씨와 더불어 가깝게 함께 일을 하시는 조병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양력을 소개해드립니다. 저희들과 삶을 같이 하다가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돌아가신 우리 고 강상배 동지의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상배 동지는 1953년 9월 23일 제주도에서 강태성님과 고춘하님 사이에서 이남 이녀 중 장남으로 출생했습니다. 1974
1953년 서강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1974년 서울 노동자 야학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79년 명동 YMCA 사건 당시 신군부에 의해 보안사 서빙고에서 가정 고문을 받으시고 2개월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1980년 서강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980년 그해 10월 7일 허은선 여사님과 결혼했습니다. 1981년 유학생으로 도움했습니다. UCI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으로 입학했습니다. 1982년 따님 경민을 낳았습니다. 1987년 지금 하시는 비즈니스 K&H 비즈니스를 설립했습니다. 1989년 시카고 제주도 도민의 발기 및 창립 멤버가 되었습니다. 2000년 재미동포 전국연합회에 가입했습니다. 2011년에서 2019년 사이에 6.15 남북 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미주지역 중남부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2013년에서 2019년 사이에 시카고 한인민주연대에서 활동했습니다. 2016년에서 2018년 재미동포 연합 중남부 지역회 사무국장을 역임했습니다. 2018년 재미동포 연합 중남부 지역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2019년 재미동포 연합 전국연합회 사무총장을 하고 현재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31일 현재 LUB 스포츠 대표로 계시면서 별세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모두는 뜻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강상배님을 영입 강선 부인과 따님 경민과 형제자매님과 함께 슬픔을 나누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봤습니다. 강상배님의 뜻하지 않은 이별은 특히 40여 년을 함께 동고동락하여 온 은선 여사와 가족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적이며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부인 내 경우 서로 다른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면서 두 다른 개체가 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동안 은선 씨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은연중에 상배라고 한 개인 그 실존의 성격과 성품과 생각하는 것으로 자기의 내면을 형성하기에 이릅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적인 과정입니다. 이제 그렇게 자기의 한 부분이 된 상대가 이렇게 허망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의 실존의 한 부분이 되어 함께 살아온 생애 반려자가 갑자기 숨을 거두었습니다. 즉 나의 한 부분이
갑자기 떠난 상실의 위기를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은선 여사는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적응을 하며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엄연한 현실을 당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경험하기로.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의 친구가 되고, 그래서 그를 위로하고 이 어려움을 지나가는 동안 그를 지원하는 친구들로서,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여러 친구들, 그리고 원근이 갇혀 있는 우리 모두가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참 그 이상하죠. 1월 31일 날 떠난 마지막 숨을 거둔 상배가 부인과 더불어 딸이 의사로 일하고 있는 하와이에 오랜만에 가족 베케이션을 갔습니다. 그런데 1월 28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화산도 볼케이노 아일랜드, 빅 아일랜드까지 비행기로 1시간 정도입니다. 3박 4일로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옛 제주도 모습을 보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도보다 4~5배 더 넓은 이 섬에서 한라산보다 더 높은 산을 바라보며 고향 제주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썼는데 제가 영어로 썼습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선배, you deserve a good rest for recuperating your energetic vision and wholesome health. 몸과 마음과 정신,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당신은 이러한 좋은 휴가를 당연히 가져야 돼. You deserve it. 그랬더니 상배가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여기 함께 계신 여러분들, 친구 강상배를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나는 종교인으로서 상배의 떠남 앞에서 고대 히브리 민족이 역사의 질곡 속에서 부른 이 시를 생각하며 상배를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위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의 1절부터 6절입니다. 뭐 여기 경민이가 여기서 나서 자랐으니까 영어부터 먼저 내가 이거 좀 할게요. 여기 아마 다른 또 이중언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we sat and wept when we remember Zion. There on the poplars, we hung our hearts. For there our captors asked us for songs. 우리를 잡아온 바빌로니안들이 우리 보고 노래를 부르라고 한다. Our tormentors demanded songs of joy. 포로로 온 히브리들에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요청을 한다. They said, sing us one of the songs of Zion. How can we sing the songs of the Lord while in a foreign land as a captors?
If I forget you, O Jerusalem, 만일 내가 예루살렘이여 당신을 잊어버린다면 May my right hand forget its skill. 내 손이 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And may my tongue cling to the roof of my mouth.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서 말도 못하는 형편이 될 것 같다. If I do not remember you, if I do not consider Jerusalem my highest joy. 내가 두고 온 고향 땅이 나의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런 소용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 우리말로 한번 제가 하죠. 우리가 바빌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곳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하퍼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정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기쁨의 노래를 하라고 하였다. 우리가 이 이방 땅에서 어찌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어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예루살렘을 나의 최상의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나의 혀가 나의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유목민 히브리족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이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좁은 땅에 정착을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프라데스와 타이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고대 문명의 발생지 수리아 그 지역, 오늘의 이란, 이라크 그 지역, 그리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애국의 문명이 그 세력들이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할 때 그들은 바로 이 팔레스타인 땅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지냈습니다. 이 시는 주전 570년경 소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유대 민족이 바빌로니아 포로로 가서 당한 고난 속에서의 시입니다. 자기 고향을 그립니다. 나는 이 시를 근세와 오늘에 이르는 우리들의 역사적인 처지에서 살아온 상대가 그를 이끌어온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새겨보았습니다. 나는 미시간 레이가에서 앉아서 나의 목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나는 내 악기 가야금이라고 했습니다. 하프라고 그러죠. 우리 민족의 악기는 가야금 아닙니까? 가야금을 클로셋 안에 처박아두고 내가 미국 땅에 와서 성공하였다는 생각에 취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캡터는 없습니다. 우리를 엇박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미국에 와서 딸도 낳고 또 내가 공부도 하고 또 사업도 해서 이 정도 됐구나. 이제 노래를 부르자. 먹고 마시자. 그러한 유혹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해도 어찌 나의 욕망만을 채우며 좋은 노래나 부를 수 있겠는가? 내가 나의 두고 온
모국과 동족들이 내가 당신들을 잊는다면, 잊어버린다면 나의 모든 오른손이 못 쓰게 되어 내 오른손이 가야금을 더 틀 수도 없고, 나의 조국과 동족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나의 조국과 동족을 나의 최상의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나의 혀가 나의 입천장에부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지어다. 저는 이 시편 437절 1절부터 6절을 보면서 상변 생각하면서 이러한 적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의 그 양력을 보세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서울에서 불행하게 학교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야학을 시작했고, 그러다가 학교 도중에 자기 고향 제주도에 가서 야학을 시작해서 시간을 보내고, 그 야학에 오늘까지 있답니다. 그 동생 준배 씨 있죠? 네, 준배 씨가 그 야학을 아직도 제주도에서 하며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공부를 시키고 있다.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 자기는 서강대학을 가서 좋은 4년 잘 공부하고 나오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의 가치관이 화이트 칼라에 회전 의자에 앉으면 성공하는 거야. 판사, 검사, 법과대학에 나와서 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해서 퍼펫에 그런 거 있죠. 아직도 그런 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적은 막 그냥 털어서 감옥에 넣고 자기들과 한편은 말할 수 없는 범죄가 있어도 손도 대지 않는 이러한 판사, 검사가 아니면 다른 공무원이 돼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야학을 시작해서 사회에 빛을 가져오는 일을 그 젊은 나이에 시작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 YMCA에서 한석헌 선생이 강연을 하시고 그때 막 유신이라는 거 이런 기억하시죠? 그 누구 군사 독재자가 그걸 해서 거의 10년을 해오다가 총에 맞아 가고 신군부가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하는데 백골단이 들어오고 경찰들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강단으로 올라가서 의자를 던지면서 한석헌 선생님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잡혀간 얘기들을 내가 엊그제 갔습니다. 강담배는 민족사의 맥락에서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정체성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가 뭐래도 자기의 자주적인 생각으로 창의적인 봉사 활동을 한답니다. 제가 남동생 하나 있습니다. 저보다 3살 아는데 40년생인데 저보다 6년 전에 먼저 뉴욕에 살다가 갑자기 그 친구도 저녁 먹고 식당에서 나오다가 톡 쓰러져서 떠났어요. 그 친구는 서울에서 뉴욕에서 그리고 플러싱에서 한인의 회장, 부회장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평통 위원 다 하면서 내중 대통령, 헌정장 뭐 쭉. 그런데 친구들이 말하길 야 용상아, 야 너희 형은 미국에 와서 그게 성공을 해서 뭐 백인교에서 목회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 뭘
미국에 다니고 뭐 민족 통일 뭐 이런 걸 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나보고 형, 아니 이제 그도 그만둬. 이게 뭐야 창피하게. 이것이 우리들의 가치관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인정을 받고 이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까? 예수가 간 길입니까?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까? 저는 이제 상배 장례식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선 이 시간을 위해서 이스통에서 가족들에게 위로,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가 살아온 그 가치관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이 되자고 한 것입니다. 강상배 모는 이제 우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인도하여 온 가치관과 생애의 목표는 가족들과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지에서 저는 삶의 영생을 생각합니다. 삶이 뭐 고대 히브리 백성들이 말하는 대로 뭐 죽어서 저 천당에 가서 영원히 뭐 하나님과 같이 사는, 저는 그런 영생 믿지 않습니다. 그건 고대 사람들이 그렇게 상상해석을 표현한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으면 우리 에너지는 유니버설, 이 우주적인 그 에너지 속에 합류돼서 거기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온 그 가치관과 그 생활, 삶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 계속될 때 그의 삶은 영원히 살게 된다는 영생론입니다. 상배, 나는 당신과 같은 친구를 잃은 슬픔을 딛고 넘어서서 당신의 삶을 이끌어온 정신, 에미네족과 동족의 단합의 힘으로 분단되어 78년이 되는 모국이 자주와 평화로 하나를 이루고 번영하는 때가 속히 오도록 힘을 경주하며 하여야 하겠다는 결의를 당신 앞에서 하오. 그대는 떠나가지만 그대의 정신은 우리 안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상배, 잘 가오. 대우주의 품 안에서 편히 쉬기를 축원하오. 길상이가 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김대순 목사님이 쓰신 시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함께 부르시오.
제가 강성대 사무총장을 만난 것은 1981년 시카고 대학 기숙사가 있는 하이드팍에서였습니다. 저는 시카고 대학 사회과학부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강 총장의 부인 강은서 씨는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81년 LA로 이사를 가게 되어 그 후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시카고를 올 때마다 강 총장 집으로 가서 신세를 지곤 했습니다. 강 총장은 최근까지도 저를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그를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바로 지난 1월 16일 하와이 제일 큰 섬 비그 아일랜드라고 그러죠. 하와이 섬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비그 아일랜드였습니다. 우리 부부와 강 총장 부부 그리고 딸 경민이 5명이 한 호텔에 3일간 머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놀룰루로 돌아와서는 제비동포 정부경합회 오랜 하와이 지부장인 진경작 씨와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기가 시카고로 돌아가면 사업차 디트로이트 방면으로 출장을 갈 것이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1월 30일 바로 그 출장길 디트로이트 호텔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소식을 부인 은선 씨가 저희 부부에게 전하면서 어떻게 하며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정말로 기가 막혀 멍한 상태로 지금까지 멍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돌이켜볼 때 강 총장은 참 코리안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미국화될 수 없는 참된 코리안이었습니다. 코리안 냄새가 물씬 나는 제주도 사나이였습니다. 그는 가식이 없는 사람으로 대화의 대상이 누구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소신껏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 총장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제가 뭐 잘해준 것도 없는데 강 총장은 저를 형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저도 강 총장을 나의 친동생처럼 허물없이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삭막한 미국 사회에서 계산이 없이 누구를 좋아한다는 것이 어려운데 우리 둘은 계산 없이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 하와이에서 함께 보내며 제 아내가 카푸치노, 이스프레소, 라떼, 커피 차이점이 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프레소 커피 기계를 보내면서 직접 차이를 느껴보라고 우리한테 보내줬습니다. 그것이 그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남에게 주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강 총장은 깊이 생각하는 사색가였습니다. 그는 제가 오랫동안 통일운동을 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었지만 그리고 이산가족을 모시고 제가 자주 북조국을 방문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입한 그런 제비동포 전국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스스로 여러 재료를 통하여 그가 가장 관심 높은 북조국의 무기체계를 깊이 연구하더니 어느 날 저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형, 북조국의 무기체계가 발전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더군요. 내가 북조국의 무기체계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북조국의 과학자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매혹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이 중요하고 그 인간이 지닌 사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물질이 아니라 사람 중심인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한 과학자들이 북조국의 어마무시한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돈, 자본이 문제가 되지 않죠.
돈에 팔려 다니는 자본주의 사회의 과학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왜 북쪽부에서 사상을 앞세우고 인간 교행을 중시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부터 그는 북조국에 대한 연구를 다방면으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체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무기체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페이스북을 보면서 4,800명이 팔로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기체계에 머물지 않고 여러 방면에서 북조국을 우리 조국의 한쪽인 북조국을 무시하지 않고 악마화하지 않고 북조국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핵무기를 포함한 거대한 무장력도 결국 위대한 사상의 결과물이라는 것. 위대한 사상을 지닌 인간에 의하여 거대한 힘을 가진 무기도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북조국의 사상과 그 사상으로 뭉쳐진 조선노동당, 정부 조직, 최고 지도자의 의미, 수령이라고 그러죠. 수령의 의미 등을 연구하게 되었고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LA 지역에서 해북을 통한 북조국 바로 알기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생물학자, 켈텍의 생물학 유명한 생물학자 교수이십니다. 김웅진 교수는 북조국을 올바로 아는가의 여부는 한 인간에 대한 종합적이며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준이라고 강조하십니다. 북조국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계속해온 강 총장은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자연과 사회 그리고 인간에 대한, 다시 말하면 세계에 대한 가장 종합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최고의 지성인이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강 총장보다 북조국에 대해서 참된 현실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강 총장은 저와 만난 지 20년이 지난 2000년 마침내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회원이 되었고 북조국을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2019년 제가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회장이 되던 2019년에 사무총장이 되어 더욱 활발하게 조국통일 운동을 벌였으며 조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참으로 아까운 인재를 잃었습니다. 그의 육체적 생명은 끝났지만 그의 사회정치적 생명은 그가 속해 있던 재미동포 전국연합회가 존재하고 우리 민족이 존재하는 한 그 속에서 영생할 것입니다.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회장 김현환 길. 오늘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추모사를 하시는 분들이 세 분 더 계십니다. 이제 신필영 선생님이 나오시겠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옛날 고려대학 다니실 때 학사주점이라는 것도 해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서 일하시고 미국에 유학을 오셔서 하시고 이제 워싱턴 DC에서 사업을 하실 때는 워싱턴 DC 한인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미국 전체 한인회의 연합회 총회장도 역임하신 신필영 선생님입니다. 2007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6.15 공동선언 실천 미국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봉사하시며 조국을 기억하신 원로십니다. 네, 원로인데요. 여러분들 미수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미수. 중국 사람들이 883. 네, 미수를 지나신 청년입니다. 네, 신 선생님. 여러분들 좀 보세요. 미수를 지나신 우리 신 회장.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쪽. 어디? 잠깐만요. 선생님 가운데 좀 이쪽으로 나오세요. 필라델피아에서 여기까지 날아오셨어요. 일단
우리가 살면서 우리들의 인생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은 인연들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강 대표와의 인연은 없었어요. 없었다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오늘 아까 그 경력을 말씀을 드리는데 경력을 보니까 1953년생이에요. 53을 바꾸니까 35년생이에요. 나는 35년생인데 어떻게 내가 태어난 후에 한 20여년 후에 53년에 우리 강 대표가 태어났더군요. 이 억지로 그 인연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혼을 함께 할 수 있을 정도의 무슨 인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1953년에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그때는 휴전 반대 데모가 있었죠. 그래서 휴전 반대 북진 통일하면서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서울역을 향해서 스크램을 짜고 아스팔트를 뜁니다. 근데 그 뛰다 보니까 아스팔트가 여름이니까 7월달이니까 7월 29일인가요? 그러니까 그냥 아스팔트가 녹아가지고 신발이 막 벗겨지고 양말이 다 벗겨지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회에서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거를 보고 20여 년 후에 53년에 우리 강 대표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태생적 인연이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연이라는 게 뭐 같은 학교를 나왔다든가 고향이 같다든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친구 고향도 나는 영등포에서 태어났고 저 친구는 제주도에서 태어났으니 다르고, 학교도 저 친구는 제주도에서 오형고등학교를 나오고 나는 용산에서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연이 다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인연을 하고 가졌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생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는 막 그 북진 통일 외쳤던 그런 시절이에요. 이런 겁니다. 저 친구 하고는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만나는 인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이라고 하는 말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6.15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같이 하는 친구, 뜻을 같이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동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지 이제 천군 천사 나팔 소리 따라 하늘로 가거든 이제 저도 뒤 따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편히 가시오. 잘 가시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수 씨입니다. 이동수는 서강대학 동창생, 강상배와 함께 동창생입니다. 오래간만이야. 직업은 목사입니다. 미국에 와서 달라스 텍사스에 있는 서던 메토디스트 유니버시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위스콘신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했지. 참으로 대학 동창으로서 위스콘신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날씨도 좋아지고 세월도 좋아져서 남과 북이 쉽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오면 함께 계획하고픈 것도 있었는데 먼저 가셨습니다. 그렇잖아도 요즘에 형이 만들어 나가는 북부 조국에 대한 페이스북 글들이 좀 적어지고 규칙적이지가 않아서 어떻게 된 건지 하고 생각만 하였지 형께 그 흔한 카카오톡 전화 한 통 못한 것이 무척 안쓰럽습니다. 유한한 생을 사는 우리들이 상대적으로 어린 시절에 만났던 기억이 생생한 것도 있고 또 가물가물한 것도 있습니다. 지난해 6월 14일 김원유 형이 돌아가 장례를 치르고 삼배 형이 이사를 하시는 비즈니스를 보여주신 기억이 납니다. 규모가 제법 컸고 신촌에서 경상대를 졸업한 강상배가 사업다운 사업을 한다고 제가 칭찬을 하였는데 형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 하면서 자기 자랑을 안 하고 제게 집에 가지고 가라고 여자 옷 몇 벌을 주신 기억이 생생합니다. 남들은 쉽게 도와주면서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분들과 늘 사귀셨던 당신의 삶을 생각하면 고마운 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졌구나 하는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나는 실은 강상배 형을 1972년 대성학원에서 재수를 할 때 알게 되었고 또 신촌에 있는 같은 학교에 진학을 하여서 만났고 또 내가 기독교 선교단체에 인도하였던 기억 그리고 강이라고 불리는 서강대 서클에서 형사들의 추적을 받으면서 열심히 사신 당신의 삶을 기억합니다. 미국에서도 당신은 낮엔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하셨고 밤에는 한국청년연합부터 시작해서 재미동포 전국연합에 이르기까지 정치운동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집에 얼마나 많은 진보 성향의 운동가들이 한국과 해외에서 드나드셨습니까? 그리고 삼배영과 부인 은선 씨와 초등학생이었던 경민이는 모든 수발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박근호는 활달하게 보여도 겸손함, 순수한 수줍음이 있어서 무언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나서지를 않으시고 남들이 잘하도록 모든 모임에 꼭 참석하였고 재정적으로 협조하였고 손님과 동지를 재우시고 먹이시는 일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스콘신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시카고에 오면 삼배네 집에서 잘 수 있어서 애들 셋과 철을 합하여 5이 와서 신세를 자주 졌습니다. 당신은 가셨지만 이렇게 씨를 뿌리셨습니다. 당신이 아리조나 이민국에 잡혀서 영어의 몸이 되었을 때 신구약 성서를 3번이나 통독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을 저는 흥미있게 들었고 상배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또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찬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에 참석하게 되어서 상배를 만나러 그 교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종교인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를 알고서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제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것도 빠르게 임하기를 기대하고 노력하셨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북부 조국에 대한 페이스북의 논평들을 누가 계속할지 궁금합니다. 가셨지만 당신은 지구촌, 시카고, 남한, 북한에
더딜지라도 그 씨가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또 열매가 맺히기를 남은 사람들이 이제는 갈등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계속 하려고 합니다. 삼배영 보고 싶습니다. 상투적인 말이지만 안녕히 가세요. 기억합니다. 당신의 가슴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강은선과 강경민의 하루하루의 삶에 심어져서 살아나기를. 다시 태어나도 시카고에 오시고 또 한반도에 오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뭐 영어 표현으로 last but not the least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 추모사 정진화 목사, 로사르스 서부지역의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정진화 목사님이 나오셔서 last but not the least. 강산대 선생의 유가족들에게 우리는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사무총장인 강상배 선생이 갑자기 별사했다는 너무도 뜻밖의 비고에 접하여 슬픔을 금치 못하며 고인의 부인 강은선 여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선생은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렬한 애국심을 지니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청중중의 귀감이었습니다. 강상배 선생이 그처럼 많은 일들을 남겨둔 채 애석하게도 우리 곁을 떠났으나 재미동포 전국연합회의 강화 발전과 민족의 대단함을 위한 그에 바친 독일한 생애와 애국의 넋은 해외 동포들과 우리들의 가슴 속에 길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선생의 한 생을 추억하면서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하루빨리 슬픔을 가시고 그가 못다한 생진의 뜻을 이어나가기 바랍니다. 주체 112년 2023년 2월 3일 조선 해동포 원어위원회 대도. 멀리 조국반도 북쪽에서 해동포 원어위원회에 속본 추모사입니다. 이번에는 외동딸 경민 닥터 경민가 이 아빠를 추모합니다. Sorry. Hi, my name is Kim Hyung-min. I'm Kang Sang-bae's daughter, and thank you all, friends, family, colleagues, and loved ones for attending the service today, coming from close and afar to celebrate and honor my daughter's life all together. My family and my father are appreciative for your attendance. As his daughter, I somehow find myself inadequate to sum up all of my father's life accomplishments, but I'm grateful that many before me have already shared generously how his political passion and fervor, as well as his good spirit, have impacted many lives around him. However, out of all the memories that I've had in my lifetime that I can share from, I share with you all the very last memories we thankfully recently shared together as a family, as that will be the way I always want to remember my dad. I believe a seed was planted a little while ago when my mother shared that one of her friends went to Hawaii and loved it there. And since then, I've had a goal to share that place with my parents too. I moved to that state in late 2020, but of course, due to COVID, unfortunately, my parents and I were not able to see each other in person for a few years. Finally, after a lot of convincing and schedule coordinating, my father and mother were able to travel to Honolulu just this past month in January 2021.
anxiously documented all the moments that we had together, endlessly taking photos on his phone. I was humored to see that my dad hadn't changed even one bit even after this gap of separation. And truthfully, this aspect of him hadn't changed at all since my childhood, when he filmed many of my birthday parties with his big, heavy VHS recorder that he carried everywhere and had constantly on record. So despite all the big, grand activities I had planned for our itinerary, such as dinners or tours, those simple, intimate moments shared together, such as lounging in our home, binging on Netflix Korean dramas, were the most delightful for him. My parents both finally had an opportunity to pause and indulge in relaxing after not having many moments to do something as simple as that for many years, since they work, otherwise nonstop, day to day, year after year. True to his simple, unpretentious, down-to-earth nature, this is all my dad could have asked for and wanted in a vacation rather than some luxurious five-star resort. Also characteristic of him, this downtime was mixed in with large venti coffees, lots of smoke breaks, multitasking on his laptop, updating his Facebook, and maybe cheating on a little bit of his diet where he was not supposed to eat certain foods, but he was able to enjoy some food. So even though we were thousands of miles away from Illinois, we felt like we were back home in Northbrook. And I believe this is because in part of his ability to, and his strength, his ability to put himself and everyone else at ease around him and make everyone feel comfortable whatever the situation. I know this is just a small example in his, in the span of his lifetime, but I believe this really exemplifies his character, and it shows his traits of confidence, determination, and strength. And he's been like this all for as long as I can remember, so there is a constant, reliable steadiness about him. Sometimes, I'll admit it was challenging to get to know him personally as I was growing up as a young kid, given he was working all the time, which occupied his time and kept him busy. It was through these final memories of him swimming in the ocean again, smiling in the sun, after being away from the shoreline for a long time, and I saw him being joyful and childlike again. I think a lot of this joy came from being reminded of his childhood, growing up in Jeju-do. There are similar cliffs and volcanic rocks that made him, I believe, just feel peaceful again. It was during, honestly, my more recent adulthood that I began to work towards greater closeness in our relationship. As I matured and realized that he had not been afforded this luxury to create similar memories beforehand. We both felt like we had a lot of work to do and felt the need to work hard in order to survive our day-to-day life. And regrettably, it hurts to admit that he was taken too soon, as I reflect on these last moments and the more that I wish we could have had together. I saw how enjoyable the vacation was to him, and I was optimistic that he would return regularly for more visits as he would ease into retirement. But in all truthfulness, I felt that what he enjoyed the most while on that vacation was just to be reunited and see me again, having expressed his love not through words, because he's not a man of many words, but through his generosity,
and making our time together as pleasant as possible. Wanting to buy delicious food, whatever I wanted, or any supplies that I needed at home. There are other regrets and other words that we had not spoken that have built up over the years, but I do not have, the one regret I do not have is being able to cherish and memorialize that last time together, as I had no expectation that he would pass away just 9 to 10 days later than that. I'm grateful that this was the send-off that he had to the afterlife. I think that is the way he would have liked it. Through this time of retrospection in his death, even though we did not explicitly express a reconciliation in any, verbal way, I'm grateful to begin to experience it now, learning how he has affected and touched many people's lives with his laughter. And I believe that is something that has been passed down onto me because that is a characteristic of me as well. So for me, this death is not an end, but just a beginning in a journey of remembering his love for me through his humble actions and service, as well as a motivation to continue his legacy, a legacy of advocacy and service. At the moment during our time in Hawaii, even though my mom and I were both worried and concerned, in hindsight, I'm so happy he got to eat a few last donuts, drink a little beer for his last vacation, even when he wasn't supposed to. With all my love, I hope that he is still enjoying all those favorite treats right now, wherever he is, likely flying high somewhere above his homeland, which I believe he would see as a united Korea. Thank you all. Thank you, Dad. 이제 우리 살것시를 드리는 송가를 여러분들이 나와서 함께 하겠습니다. 누가 물으면 우리는 대답하리라. 마지막 순간에 뒤돌아볼 때 웃으며 추억할 지난 날이라.
가족을 대표해서 동생 강중배 선생님 나오셔서 이런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동수 목사님 이야기에 형님이 여기저기에 씨를 많이 뿌렸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형님은 제주도에 하나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형님이 22살 때 야간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주위의 친지와 동생들을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는 정말 이거는 허무맹랑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님은 3개월 만에 돌아다니면서 직접 교실을 구하고 돈이 없어서 여기저기서 모은 돈을 통해 가지고 의자를 직접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하면서 학교 모습을 완성시켰고, 그 다음에 중요한 학생들 찾기 위해서 초등학교 6학년 졸업 담당 선생님을 만나서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 찾아다니면서 학생을 25명 가까이 모아가지고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맨 땅에 헤엄친다 할까,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형님은 직접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우리들은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이 있으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뤄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다가 사회가 바뀌고 의무교육이 되고 하면서 학교가 없어져야 될 시기였지만은 그런 시기를 옛날에 배우지 못했던 어르신들을 위한 학교로 바뀌면서 지금은 평생학교로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냐면은 형님이 만들었을 때 그 노력과 그 의지를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우리 후배들은 다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단법인으로, 동료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졌고요. 초등학교 세 학급, 중학교 세 학급, 고등학교 한 학급, 그리고 청소년 학교가 별도로 만들어서 대안학교로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총 250명여 명이 되는 학생들이 밤이 되면 우리 동료 야간 학교 건물로 있는 곳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국에서 각 시도마다 주어지는 학력 인정 학교로 되어져 가지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우리 학교에서 졸업을 하면은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이렇게 됐고요.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그런 게 안 되어 가지고 검정고시를 봐야 하는 사정입니다만은 이렇게 우리 학교가 이렇게 크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뿌린 씨앗이 지금 제주에서는 정말 크게 되어 있고요. 전국에서 아마 제일 큰 야간 학교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물이 있고요. 지금 7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는요, 동료 단체가 모임이 있어가지고 대학마다 동료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지원을 해주고, 별도로 고등학생들 그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런 데다가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중요성을 해서 동료 문화원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제주도민들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같이 함께 벌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전 회원들이 같이 함께하는 봉사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초창기에 형님이
형님이 이렇게 해왔던 그런 것들을 우리 후배들이 많이 본받아가지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형님이 하시고 싶었던 게 뭐였느냐 하면은 북한 백두산에 있는 학교와 남한의 한라산 밑에 있는 우리 동료와 자매 결연을 맺는 것을 굉장히 실천도 하셨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 됐지만 언젠가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형님이 저한테 가끔 하시는 말이 내가 나이가 들면 동료 야간학교에 와서 소사가 되어서 활동하고 싶다. 소사가 혹시 알겠습니다. 청소부 학교에서 청소하던 그런 거 있습니다. 나는 뭐보다도 나이가 들어서 가르칠 능력도 없겠지만은 나는 이 학교에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청소부를 하면서 살고 싶다는 말을 저한테 여러 번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형님이 생각하는 이런 것을 보면은 저에게도 가끔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일은 내가 하고 공은 남에게 돌리는 그러한 삶을 형님은 살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러한 여러 가지 형님이 이런 자리에 와주신 분들에게 정말 고마운데 전부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윤일상 공무원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현환 재미동포 전미연합회 회장님과 그 다음에 아까 같이 노래도 불러주시고 이야기해 주셨던 회원 여러분들께 이름을 거론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하시던 사업과 형수님 하신 일들을 같이 여러 가지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참석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주 도민 형님이 사랑했던 정말 제주 도민 여러분들도 아까 여러 번 만났습니다만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와서 며칠 안 됐는데도 형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주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정말 고마운 분들이 많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하나의 여러 가지 소소한 일들을 도와주시는 탁구형님과 박현님 그리고 형수님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을 위한 씨앗을 미국에 와서 뿌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 씨앗이 하루빨리 우리 한가족으로 살아나가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형님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형님이 나에게 전해줬던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 한번 제가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형님도 그랬습니다. 상배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늘 우리들은 그를 추모한다.
육체적인 존재는 우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의 가치, 그의 헌신적인 모습은 우리들이 따라 함께 가야 할 삶의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를 인간으로, 구체적인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렇지 않으신 사랑과 오늘도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 모두들을 위로해 주신 당신의 귀하신 성령이 가족과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이것으로서 강상배님의 추도식을 보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을 대신해서 봉사 담화하신 참석해 주신 조문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공식적인 정례 절차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이후로는 개별장으로 치러집니다. 본가 마지막 개별 인사를 나누시기로 원하시는 분들은 진짜식부터 나오셔서 여러분의 이 왼쪽 오른쪽 아이를 이용하셔서 본가 마지막 인사를 나누신 뒤에 밖에 통로에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성인이 꼭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을 대신해서 바쁘신 좀 귀한 시간 내주신 조문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정희 아빠 내 옷 좀. 아까 했어. 응? 내가 보던 거랑 추워요.